키워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건 반등도 아니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오늘 아침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어제 시장 종가가 2,300선 이탈하고 마감됐죠. 사실 여기 갭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1월달 갭 메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 나스닥 선물 때문에 시장 기대하고 진입했었는데 다시 밀어주면 실망감이 있겠죠. 오히려 그래야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강하게 덤벼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노리는 흐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약세 속에서 반도체 섹터주도 약한 모습이지만 서서히 좀 저점은 탈피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2차 전지가 그 틈새에서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 또 약세로 진입하는 모습,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거의 상극처럼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게임주하고요. 엔터주들 오늘 좀 강하게 반등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화학주들도 오늘 조금 반등이 강합니다. LG화학이라든지 노태케미칼, SKC도 오늘 좀 반등이 있는 편이고요. 대한유와 금호석유도 소폭이지만 반등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타이어 섹터주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반등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반도체들은 좀 약하다 말씀드린 바대로고요. 오늘 또 LG생활건강이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 먹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전체적인 화장품 섹터주들 흐름이 좀 약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방산주들도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느낌이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잘 갔던 종목한테는 좀 약세의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동안 무차별로 빠졌던 종목들한테는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가는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좀 종목별로 좀 변동성이 좀 있는 편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은 약간 낙폭과대들한테 좀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선 쪽들도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커지면서 좀 반등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하는 첫 번째 키워드 낙폭과대 2차 전지하고요. 또 단기의 낙폭과대 엔터 섹터 이쪽도 반등 탄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반등이 일시적일지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 가져봐도 될지 의견 주시죠. 어제 하이브 급락했을 때는 그 룸사롱에 BTS도 들어들었다 이런 루머가 있었었고, 또 오늘 보시면은 GD는 본인 마약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나중에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제 좀 공포감에 급락했었던 엔터주들 쪽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카카오와 SM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공개 매수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YG 엔터, JYP 엔터, 특히 JYP 엔터 좀 잘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일단 부인하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좀 추세 복귀하는 데는 조금 시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어제의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엔터 섹터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대응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리 안 좋다 해도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기는 하는데 덜 성장한다잖아요. 근데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좀 많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만은 오늘 소폭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이 강하게 원활하게 막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 속에서 좀 변동성이 있는데요. 약간 좀 특징을 찾아본다라면은 큰 종목보다는 약간 중형급, 중소형급, 응급제, 소재 이런 쪽들이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약간 페페토리 쪽의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나노신 소재, 그다음에 너무 많이 빠진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대주전자 이런 쪽들 좀 반등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은 양 들락달락거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대형주단보다는 중형단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DX도 좀 반등이 좀 나타나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섹터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쪽에서 오히려 조금 반등이 나오고, 아까 엔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첨보도 마찬가지. 그냥 다만 아직까지 좀 힘이 미약합니다. 이 힘을 제대로 받으려면 선물이 이끌어줘야 되고 약간 패시브 자금들 좀 들어오는 성향이 나타나야 2차 전지 좀 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눈치 장세다. 2차 전지 쪽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실적이나 기타 등등 괜찮은데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는 반등 폭이 조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2차 전지 분위기도 반도체처럼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볼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반도체 로봇 같은 성장주들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반등세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급락의 여파가 화장품주 전반으로 확대돼 가는데요. 중국향이 아닌 종목군들까지 그동안 신고가 행진을 펼치던 종목군들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봐주시죠. 대로 지금 미국 시장의 키워드가 뭐죠? 미국 시장 어제 3분기 GDP는 잘 나왔거든요. 잘 나오다 보니까 또 이거 금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11월, 12월 금리 인상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미국 시장 어제 장중에 빠진 건 실적입니다. 뭐 물론 시간 외로도 실적 때문에 뭐 아마존을 비롯해서 좀 오름세가 있습니다만은 실적이 지금 분수령이다. 항상 3분기 실적이 항상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3분기에서 연말로 연결되는 그 시점이 항상 주의할 텐데요. 일단 지금 미국 시장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 실적이 저렇게 어저께 그렇게 급락 폭탄을 맞을 정도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쟤는 덜 빠졌잖아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도 또 다시 하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먼저 실적 발표한 LG전자도 오늘 소폭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는 실적이 잘 안 나왔었는데 얘는 생각보다 덜 안 나왔네. 뭐 이런 뉘앙스죠. 그리고 뭐 4분기 내년으로 갈수록 좋아지겠네. 이런 뉘앙스인데 삼성전기는 조금 엔저 때문에 계속 경쟁 심화되고 조금 내년에도 좀 상반기까지 좀 안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매도가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 이슈가 어제 좀 많이 갈랐습니다. 현대건설기계도 실적 발표하고 급락했었죠. 어제. 그다음에 현대인프라코어도 어제 실적 발표하고 급락했었고 둘 다 마찬가지로 급락하는 모습 이어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보시면 LG생활건강 뭐 이것도 웬 폭탄인가 싶으실 텐데요. 지금 1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적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목표 주가 계속 하향 조정되니까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선제적으로 한 방 맞았던 상태 속에서 구조 조정 계속 했고요. 그 부분 조금 받아들여지는 모습. 그러다 보니 오늘 보시면 이제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만 뭐 아주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맥과 코리아도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그 외에도 뭐 중소형 화장품 섹터주들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11월 11일 광군제 기대감도 일단 있습니다만은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들은 워낙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시 또 실적 기대치를 주가에 많이 반영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시장이 생각하는 거는 실적이 좋은 건 알지만 많이 올랐네? 근데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네? 아니면 실적이 나쁜 건 알지만 앞으로 조금 좋아지겠네? 실적이 나쁜 건 알았는데 더 나빠지겠네? 아니면 회복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겠네?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반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나오고 증권에서 리포트들 많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꼭 실적 발표 일정 꼭 챙겨보시고 본인 보유 종목 잘 챙겨보시면 좋겠고 오늘 타이어 좋은 거는 무조건 실적입니다.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다 지금 실적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현대차, 기아차 오늘 지금 현대차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실적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부품 회사들도 소폭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당분간 10월 달까지는 계속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종목 실적 발표 일정 잘 챙겨보시고 실적 지나가고 리포트까지 지나간 것들 위주로 좀 챙겨보시되요. 일단 뭐 실적 이슈가 또 주가를 많이 하락하게 되면 가격적인 멜트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 혹시 뭐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나 로봇 이쪽도 마찬가지죠. 실적 발표할 때 되니까 후덜덜 되는 거죠. 지금 삼성전기 실적 나오고 이제 반도체 섹터주들 중에서도 실적 안 나오는데 기대감 때문에 덩달아서 많이 따라 올랐던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봇도 실적 발표할 때 별 볼 일 없겠죠. 결국은 이 실적이 되게 시장을 지금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적 이슈가 지나갈 때까지 실적 발표 안 한 종목들은 조금 수급의 변화를 좀 잘 챙겨 보시면서 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관망하시면서 보시고 반도체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실적 발표 이전에 좀 차익 매물 나오고 있는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어수선한데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집중해야 되고 실적, 이에 따른 민감도도 상당히 높고 또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는 만큼 여러 번 챙겨보자고 또 강조를 해주시니까 들고 계신 종목군 실적 발표 일정들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죠.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 화학 조선 섹터 강세입니다. 최근에 경기주들이 시장 대비로 선전해주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배경 어떤 것들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워낙 주가에 강하게 반영돼 있는 섹터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좀 유가도 좀 그런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수주 많이 받았던 상태 속에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여름에 피크를 치고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화학주들도 정말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좀 잡혀가는 모습, 그러니까 더없이 약세였던 섹터주들인데요. 더 이상의 뭐 최악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거다라는 뭐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실적 안 좋은 건 다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논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SKC라든지 LG화학 등 하고요. 롯데케미칼 등 다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화학 조선은 거의 같은 분위기로 가죠. 경기 민감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일단 실적 이슈, 그다음에 낙폭 과대 이슈 이 부분이 조금 반영됐다고 보겠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도 어느 정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화학이라든지 조선 쪽만 반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보시면 게임주들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데요. 이쪽도 기대감이 없는 섹터인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좀 지나가고 있는 섹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넷마블이라든지 NC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고 W게임즈 그다음에 최근에 펄어비스 상대적으로 강하죠. 결국 다 실적 바닥을 찍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2,300선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2,300선 아랫단이라면은 노리던 종목들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를 계속 해나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낙폭과대주는 또 낙폭과대주를 나름으로 기술적인 트레이딩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뭐 단기 조정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기회로 좀 활용하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미국에서 날라올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뭐 실적 발표 이슈와 연동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나라도 그에 좀 많이 연동하는 편이기 때문에 하여튼 10월 달까지는 실적 발표 일정에 따른 변동성을 잘 제어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섹터 주도주들이나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기술적 대응 시도를 계속 좀 해보시면서 매수하고 손절을 하더라도 시도를 해야지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이다. 아예 자신이 없으면 정말 시장 많이 돌아설 때까지 관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지금의 낙폭과대는 어느 정도 조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좀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